안녕하세요, 주부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말고 저렴한 자동차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하다는 건 기대치가 없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올해 주목해야 할 4개 기업의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아디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테슬라 판매량을 추월할지도 모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 대항마라고 불리는 리비아는 6조 원을 투자해서 조지아주에 공장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아직 양산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GM은 미 중북부의 미시건주에 전기차 공장을 위해 3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요. 마지막은 포드고요. 포드는 5년 만에 GM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회사는 이 중에 있는데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는 미국 자동차 회사 중 몇 위일 것 같으신가요? 1월 9일자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 중에 미국 2위입니다. 1위가 테슬라, 2위가 포드예요. 3위는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는 미국 1위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포드라는 회사를 다루려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2021년 가장 대중적인 차를 지역별로 나타내었습니다. 2021년인데 대중적인 차는 대부분 내연기관 차처럼 보입니다. 동부와 서부는 일본 차가 점령했습니다. 푸른색을 띠는 중부 지역은 F 시리즈라고 쓰여 있는데요. 혹자는 중부 지역은 인구가 적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인구표 하나 보여드립니다. 인구 탑5 중 2위인 약 3천만 명이 텍사스에 거주하고요. 미시건주 그리고 웬만한 주에 300만 명 이상이 거주합니다. 즉 중부 지역도 인구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중부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유입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텍사스 인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공장들이 대부분 텍사스에 신규로 들어서거든요. 여기서 저는 텍사스 지역의 주택건설 업체들은 여전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중부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링카 F 시리즈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렇게 생긴 포드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스트바이나 대형 매장에서 TV를 사면 트럭으로 싣고 와서 직접 설치하는 게 당연합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교외에서 생활하는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레저나 캠핑 등을 할 때 트레일러를 옮길 때 픽업 트럭이 알맞죠. 그리고 기름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연비 걱정이 없습니다. 픽업 트럭을 지배하는 회사가 미국 자동차 회사의 탑을 찍을 것이라는 거에 의구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내놓고 리비안의 전기차가 픽업 트럭인 걸까요? 왜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산타크루즈를 내놓으려고 했을까요? 픽업 트럭은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이며 자동차 업계를 지탱하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미국 차량 판매량을 제조사 비중으로 나타낸 히트맵 한번 보겠습니다. GM과 토요타 226만 대로 1, 2위, 포드가 189만 대로 3위입니다. 현기차는 139만 대로 미국 6위입니다. 여기서 포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표는 작년 미국차 판매량 10위까지 모델별로 정리한 표인데요. 포드가 판 180만 대 차량 중에 78만 대가 포드 픽업 트럭입니다. 약 매출의 43%가 이 단일 모델 F 시리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기가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3위인 쉐보레의 실버라도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드 F 시리즈가 전기 픽업 트럭을 작년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약만 20만 대이고 현재 생산량 수준으로 3년치 고객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생산량은 연 7만 대로 추산되고 내년까지 연 15만 대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 픽업 트럭 외에도 머스탱 마하이, 상용 트랜sit 밴을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2023년 11월까지 전기차 생산량 60만 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디트로이트 인근 디어번의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아서 2차의 시승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이든의 정책이 친노조 성향이기 때문이에요. 바이든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국 자동차 산업을 재건하고 일본과 한국 등에 뺏겼던 시장을 되찾아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 지부가 있는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노조원들이 민주당 지지층이어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명분도 있고 노조 있는 기업을 밀어주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액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사처럼 머스크가 바이든에게 반대를 하고 있죠. 머스크가 해당 정책을 반대한다는 말은 그 정책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노조가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 GM, 포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포드의 펀더멘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신고가를 찍었고요.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멀티플은 9.5 정도 됩니다. 유동 비율도 괜찮고요. 부채 비율이 거의 400%입니다. 제일 큰 단점이죠.
매출 총이익률도 10%이고 성장률도 낮습니다. 배당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플레이어들 중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저렴한 건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대중적 선호도 때문입니다. 부채가 높고 성장률이 안 좋았는데 이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비안이랑 테슬라 같은 자동차 주식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심지어 1년에 12조 정도 벌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1월에 미국 정부의 더 나은 재건법이 상원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포드와 GM의 주가는 순항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이나 전리 자동차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회사들은 반대로 경쟁력이 약해질 거예요. 해당 법안 통과 뉴스는 꼭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드 체험에는 12월에 270억 원 정도 스톡 옵션을 행사했고 100억 정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포드 주식은 2021년에는 내부자 매수가 더 우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포드 픽업 트럭의 전기차 모델이 포드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2022년에는 자동차 회사 중 가장 위대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